이후에는 이제 나의 고객 관리 앱인데요. 이 나의 고객 관리 앱은 나의 도서관 커스터마이징하는 나의 도서관 앱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요. 그 나의 고객 관리 앱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객 관리 앱은 이렇게 아이폰 앱에서 새로운 고객을 등록을 하고요. 회사명까지 입력한 이후에 간단한 정보로 아이폰에서 고객 정보를 원격 서버로 저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디바이스인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듯이 나의 고객 관리 앱은 팀 또는 사내에서 고객 정보 공유를 위한 고객 정보 등록과 관리를 위한 앱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원격 서버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그 원격 서버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스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데모는 그 앱 메소드에서도 이제 멋진 그 멀티 디바이스 앱을 만들 수 있지만 데이터 스냅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RAD 스튜디오라는 그 엔터프라이즈 개발 툴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는 RAD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고객 관리 그 앱을 제공한 목적은 나의 도서관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소개하는 과정 목적도 있지만 멀티티어 데이터 처리하는 기술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서관 앱과 마찬가지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스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가진 앱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의 고객 관리 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객 관리 앱은 총 8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멀티티어 서버를 데이터 스냅 기반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바일 화면을 그 고객 관리 앱에 맞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서버에 데이터를 접속을 할 것이고요. UI 컨트롤과 서버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그 원격 DB의 입력 수정 삭제를 위한 데이터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서버의 정보를 입력받은 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 접속 화면을 추가한 이후에 각종 앱에 대한 설정을 마친 후에 배포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작성했던 소스코드를 닫고요. 다운로드 받은 소스코드를 그 중에서 로컬 DB에 있는 파일 중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아이콘 파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스 파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바일 디렉토리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프로젝트를 다시 열고요. 제일 먼저는 그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서 리네임을 통해서 커스트 매니저 데모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먼저 프로젝트명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변경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해야 될 항목들을 미리 해놨는데 첫 번째 항목은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바카드로 그 인터베이스 XE3 IB 콘솔이라는 툴을 이용할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신 이후에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경로를 지정을 합니다. 파일 경로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세미나의 앱메소드 라이브 그리고 커스트 매니저 FMX 서버에 DB 쪽에 저장을 할 것이고요. 커스트 매니저 .ddb 확장자까지 모두 입력해서 저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글 입력을 위해서는 캐릭터셋을 UTF 파일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얼리어스는 왼쪽에 표시될 부분인데 데모 1이라고 표시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 인터베이스의 기본 비밀번호인 마스터키를 이용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sysdba 마스터키 이 두 가지가 기본 계정과 패스워드입니다. 동일하게 마스터키로 입력해서
연결을 하고요. UTF-8로 캐릭터 셋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테이블을 만들 것인데 테이블 스크립트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스크립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툴의 인터랙티브 SQL 툴을 이용하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테이블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장동건과 고소영 두 명이 이제 VIP 고객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등록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손으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과 이미지 두 개로 제가 구분을 한 것은 보통 이제 목록에는 아주 많은 이제 그 이미지들이 표시가 되는데 그 목록에 이제 큰 이미지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목록을 그 스크롤 할 때라든지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썸네일 형태의 작은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목록에서는 작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미지와 큰 이미지 두 가지로 등록을 했고요.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닫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멀티티어 서버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멀티티어 서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스냅을 이용할 것인데요. 그 프로젝트 그룹에서 add new 프로젝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는데 이때는 델파이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스냅 서버 항목을 선택하고 데이터 스냅 서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폼과 콘솔 서비스 중에서 저는 폼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것이고요. VCL로 개발하고 기본적인 그 기능으로 저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11번 포트를 사용해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상속받는 부분인데 저희는 DS 서버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현을 해야만 데이터셋, DS가 데이터셋의 약자인데 데이터셋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스냅 서버가 개발이 되고 클라이언트에서도 이 데이터셋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먼저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미나의 MS 라이프 서버에 저장을 할 때 기본 프로젝트명으로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명만 커스터메이저 서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그룹은 이 모바일 앱과 서버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명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화면에는 어떤 앱인지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고객 관리 서버라고 명칭을 하고 저는 폰트만 간단하게 20 정도로 해서 가운데 정렬해서 이 데이터 서버가 어떤 건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연결하는 부분은 서버 메소드 유닛이라는 곳에 추가를 할 건데요. 그 나이 도서관과 동일하게 FT 커넥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커넥션 에디터를 열고요. 드라이버는 IB 인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조금 전에 생성했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계정은 sysdba 마스터 키 입력을 하고 캐릭터 셋은 UTF-8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로그인 프롬프트 창이 뜨지 않도록 로그인 프롬프트 설정을 false로 진행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실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FD 쿼리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것이고요. 커스트 메이저라는 테이블에서 SEQ라는 내용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추가가 되는 것, 조회를 해온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이제 제공하기 그 모바일 쪽으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를 추가한 이후에 그 이름을 먼저 변경하겠습니다. DSP 커스트 인포 변경을 하고 실제 이제 배포할 데이터셋은 위에서 조회한 FD 쿼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모두 실행을 한 이후에 먼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Run Without Debugger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액세스 허용을 해주고요. 이 앱을 먼저 실행한 이유는 고객관리 서버가 미리 떠 있고 여기에서 제공되는 이런 정보들을 실제 개발하는 시점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메인 폼에서 실제 데이터 액세스 할 때 지금 원래는 이제 모바일 화면을 변경하고 이제 서버 데이터 접속하는 건데 서버 데이터 접속을 한 이후에 모바일 화면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FD 커넥션 가지고 그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부분을 이제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스냅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하기 위해서 SQL 커넥션이라는 컴포넌트를 먼저 올려놓고요. 여기에서도 드라이버 네임을 데이터 스냅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는 원격 서버에 접속할 로컬 그 호스트 네임과 포트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로컬 호스트 211번으로 구동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변경을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냅 그 프로바이더 커넥션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서 데이터 스냅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사용되는 그 연결 방식은 SQL 커넥션에 있는 연결을 이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서버 클래스 네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것인지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 프로바이더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명을 복사한 이후에 이 컴포넌트의 서버 클래스 네임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을 연결하는데 이때도 로그인 프롬프트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은 클라이언트 데이터셋이라는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데이터셋의 리모트 서버를 DS 프로바이더 커넥션으로 지정한 이후에 그 프로바이더 네임은 DSP 커스트 인포 많이 본 내용이죠. 바로 여기에서 추가했던 DSP 커스트 인포라는 그 컴포넌트 이름을 거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프로바이더 네임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를 하게 되면은 뷰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그 원격에 있는 데이터 스냅에서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됐던 도서 관리 관련된 컴포넌트는 제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메인 폼에 있는 컨트롤들을 화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나의 고객 관리,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항목들도 도서 목록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으로 다 도서자를 다 빼겠습니다. 그리고 툴바에서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 것이고요. 좌측 정렬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세로 고침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로 고침 모양으로 리플래시 툴 버튼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타이틀로 있던 부분을 고객에 맞게 네임으로, 그리고 저자는 타이틀로, 출판사는 고객명, 그리고 에디터 이름도 고객사군요. 그리고 연락처, 사이트, 그리고 감상평은 메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도
메모로 하고요. 그리고 연락처와 사이트 사이에는 제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에 아이템 에디터에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하고요. 네, 연락처와 사이트 사이에 위치하도록 네, 조정을 한 이후에 이메일 그리고 스타일 룩업은 리스트 아이템 노 디테일로 네, 동일하게 지정을 하고 컨트롤도 네, 라벨 하나 추가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LBL 이메일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네, 여기는 아니네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추가하는 부분에서도 도서 추가가 아니라 고객 추가로 변경을 할 것이고요. 제목은 고객명, 직급, 고객사, 감당평은 메모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에도 새로운 리스트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연락처와 사이트 사이에 위치를 시키게 하고 노 디테일로 네, 스타일을 변경한 이후에 이메일로 타이틀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도 하나 추가를 할 것이고요. 이 컨트롤의 이름은 에디트 네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이름을 네임 컴파니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네, 실제 UI 컨트롤과 서버 데이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의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를 통해서 연결을 할 것이고요. 실제 사용하지 않는 바인딩된 컨트롤들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클라이언트 데이터셋에 있는 고객 관리 쪽으로 추가를 할 것인데 동기화하는 기능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목록에는 이름과 네, 직급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미지에는 커스트 이미지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이틀에는 고객명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름에도 고객명을, 여기 있는 컴퍼니도 타이틀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컴퍼니, 연락처, 폰, 그리고 웹사이트, 이메일은 네, 이메일로 지정을 하고요. 메모까지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세 보기가 추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는 네, 고객 추가하는 영역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메모, 웹사이트, 폰, 타이틀, 컴퍼니, 네임까지. 그리고 새로 추가한 네, 이메일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두 이제 데이터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인데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은
네, 쭉 보시면은 커넥트부터 쭉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기존에는 그냥 그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그 IP와 포트 번호를 입력받아서 이 포트 번호로 입력하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형태를 변경하고요. 네, 반환값이 불린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할 때 주의사항은 보시면 fd 커넥션은 SQL 커넥션 1으로, fd 쿼리 1은 데이터셋 1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커넥션은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그 fd 커넥션 before connect는 그 로컬 데이터베이스 경로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fd 쿼리는 클라이언트 데이터셋으로 그냥 모두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그 커밋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원격으로 적용할 때는 그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할 것이고요. 대부분 일관성 있는 데이터 방식으로 그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류가 났네요. 컴파일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로 진행을 하고요. 네, 커넥트 하는 부분은 네, 이후에 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까지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접속 화면, 네, 접속 화면을 네,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전에 첫 화면에 그 리프레시 하는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네, 간혹 다운로드 받은 파일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깨지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포맷 소스라는 메뉴를 통해 주셔서 포맷을 한번 잡아주시면은 괜찮아지고요. 여기에 데이터 모듈 원점 리프레시라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보시죠. 리프레시 되는 걸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뭐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속 화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탭 컨트롤에 탭을 하나 추가를 할 것이고요. 이 탭을 제일 앞쪽으로 보낸 이후에 접속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큼지막하게 레이아웃을 중앙에 좀 정렬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화면을 좀 이쁘게 한번 꾸며 놓겠습니다. 꾸며 보겠습니다. 렉탱글로 사각형을 하나 추가한 이후에 이거에 이 사각형의 주위를 둥글게 표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의 색상은 화이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렉탱글을 하나 더 추가를 한 이후에 이거는 제일 위쪽에 추가를 할 것인데, 이거는 렉탱글 위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도 동일하게 외곽을 둥글게 만들고요. 그리고 외곽의 둥글기는 위쪽에만 지정하도록 코너 속성을 변경을 하고, 색상도 화이트 스모크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섀도우 이펙트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고요. 이 컴포넌트는 네, 렉탱글에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라벨을 하나 추가하고 컨텐츠 속성으로 가득 차도록 한 이후에 서버 접속이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라벨과 에디트 두 가지 쌍을 추가를 할 것이고요. 이 세 가지 모두 얘는 이쪽 거군요. 자,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IP, 그리고 여기서는 포트, 가운데는 버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서버 접속.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서버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해 봤는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컨트롤들도 매우 훌륭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의 컨트롤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화면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버 접속할 때 동작하는 것들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데이터 모듈에 연결을 해라. 연결하는데 IP는 에디트 2에 있는 값을, 그리고 포트는 에디트 1에 있는 값으로 변경을 하고, 성공을 하면은 목록으로 이동을 하라 라는 메소드를 제가 이미 선언해 놓은 메소드를 호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서버 접속 실패라고 메시지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접속하고요. 위쪽에는 제가 준비한 허전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미지 아이콘을 넣어서 이 앱이 어떤 앱인지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가운데 정렬하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접속 화면까지 이제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하기 전에는 실제 이제 데이터 액세스 하는 데이터 모듈 쪽에 보시면은 이 옵션이 파라미터의 로컬호스트와 211번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은 모바일에서는 유효하지 않는 주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커넥션을 풀어줍니다. 데이터셋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실제 연결할 때 이 받았던 SQL 커넥션 1에 파라미터에 있는 정보를 호스트 네임을 IP로 포트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면이 뜰 거기 때문에 접속 화면이 뜰 것이고요.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윈도우 32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커넥트 할 때 리턴 값이 제가 입력을 안 했네요. 우선 커넥트 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연결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익셉션 처리를 해야 됩니다. accept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리절트를 false, 성공했을 경우에는 리절트를 true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옵션에서 이것도 하나 빠뜨렸는데, 간단하게 아이콘은 제가 하고 나의 고객 관리로 안드로이드와 iOS를 모두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각각의 아이콘을 크기에 맞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60, 114, 120, 안드로이드도 36, 48, 72, 96, 144. 이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그 아이폰이나 iOS 개발하는 그런 자료들 중에서 아이콘 제작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포토샵을 이용한다든지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아이콘도 쉽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러면은 실제 이제 모바일 쪽 배포에 앞서서 먼저 그 멀티 디바이스의 장점이기 때문에 윈도우 32에서 먼저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9168.0.40번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192.168.0.40번 그리고 211번 포트로 서버 접속. 서버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실제 디바이스에서 그 배포에서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윈도우 32에서만 테스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앱을 개발하실 때 빠른 결과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윈도우 32를 타겟으로 잡고서 기능을 쭉 확인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디바이스에 이제 넣고 실제 배포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한 번씩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앱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8단계로 나의 고객 관리 과정을 진행을 해 봤고요.